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 왜 늘 같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우리는 보통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경제 상황, 부모의 조건, 직장의 한계. 하지만 얼 나이팅게일은 전혀 다른 해답을 줍니다. 성격을 바꿔야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건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제자리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성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곧 운명의 설계도. 철학자 에머스는 인간의 삶을 꿰뚫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연은 마술처럼 그 사람의 성격에 딱 맞는 운명을 만들어낸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내가 손에 쥔 경제적 현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성격이 끌어들인 결과라는 뜻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불평할 일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회식이 잡히면 귀찮다가 먼저 나오고, 가족이 여행을 제안해도 돈만 쓰고 뭐하러 가냐라는 반응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불평이 습관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결국 그는 봐라, 사람들은 다 날 싫어해라며 자기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버립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만큼은 아직 자신 있지. 이 정도면 버틸만하다. 그 말이 삶을 다르게 빚어냅니다. 돕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작은 기회가 그의 손에 들어옵니다. 감사하는 성격이 결국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성격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이 어둡게 착색되어 있으면 세상은 늘 우울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투명하고 밝은 안경을 쓰면 같은 풍경도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풍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입니다. 결국 성격은 운명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같은 사건이 찾아와도 불평의 자석은 불행을, 감사의 자석은 기회를 붙잡습니다. 성격은 바뀔 수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성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입되거나 각인되거나 형성된 고유의 특징, 낙인, 인장. 이 정의에는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성격은 태어날 때 이미 완성된 돌덩이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부모의 말, 사회의 규칙, 학교와 직장의 경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주입되고 각인된 흔적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에게도 환하게 웃던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과 꾸중을 여러 번 겪으며 점점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성장합니다. 성격은 결국 외부에서 들어온 경험의 흔적들이 쌓여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내 성격이 부정적이고 쉽게 좌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의 낙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낙인이라면 지울 수 있고 인장이라면 새로 찍을 수 있습니다. 돌덩이가 아니라 진흙이라면 다시 빚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해 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의 비웃음이나 발표 때의 실패 같은 특정 경험이 각인된 결과일 뿐입니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간다면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오히려 섬세하게 듣고 공감하는 힘으로 훌륭한 리더가 되기도 하죠. 성격은 운명의 설계도지만 그 설계도는 언제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번져있던 자리에 용기를 덧칠할 수 있고 무기력이 찍혀있던 도장을 도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격은 열매로 드러난다.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학력, 재산, 직업. 매슬로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과나무를 평가하듯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라. 열매는 뿌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라는 뿌리가 결국 인생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조급한 성격은 처음엔 추진력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지치고 갈등을 만들며
결국 불신과 피로라는 쓴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은 당장은 느려 보여도 시간이 흐르면 신뢰와 존중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경제적 영역도 같습니다. 낭비벽이 있는 성격은 아무리 큰 수입이 있어도 열매는 빚과 불안입니다. 멀리 보는 성격은 적은 수입에도 안정과 여유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은 결국 상처와 후회의 열매를 남깁니다. 하지만 따뜻함과 배려의 성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의 평화와 신뢰라는 달콤한 열매를 키워냅니다. 운명이란 믿음의 총합. 우리는 흔히 운을 하늘이 던져주는 돌덩이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우리의 오해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의 총합에 불과하다. 운명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믿는 자격의 크기에서 결정됩니다.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내 몫이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발을 내딛고 경험을 쌓고 사람을 만나 결국 성과를 만듭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그 순간 그는 이미 발을 떼지 못하고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첫 실패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순간. 나이팅게일은 인생의 즐거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과 되고 싶은 내 모습 사이에 격차가 줄어들 때 인생은 재미있어진다. 우리가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건 지금의 나와 꿈꾸는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간격이 좁혀질 때 삶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000보를 걷겠다고 다짐했는데 오늘은 8,000보를 걸었다면 아직 목표에 도달하진 않았어도 격차가 줄어든 순간 우리는 성취와 기쁨을 맛봅니다. 인생의 의미는 완성된 결과가 아니라 그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선물 상자를 열기 직전의 두근거림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오는 동기부여. 존 프라이스는 인간을 움직여온 요소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급여, 지시, 징계, 재활용, 각종 행사. 이것들은 사람을 잠깐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여기에 단호한 메시지를 더했습니다. 진짜 동기부여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 외부 자극은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반대로 내부에서 타오르는 동기는 등불과 같습니다. 작지만 꺼지지 않고 길을 오래 비춥니다. 외부 보상에만 기대는 사람은 언제나 환경에 끌려다닙니다. 월급이 줄면 의욕도 사라지고 상사가 바뀌면 태도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동기는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이죠. 불교의 지혜에도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외부의 빛은 언제 꺼질지 모르지만 내 안의 불씨를 키운다면 그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격의 빈곤을 막아라. 조지 버나드 쇼는 삶을 꿰뚫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의무다. 그가 말한 가난은 돈이 아니라 성격의 빈곤입니다. 돈은 많아도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차를 사도 만족이 없고 넓은 집에 살아도 불안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며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마음은 늘 빈곤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지만 이웃을 챙기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는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평화가 있습니다. 성격이 빈곤해지면 관계는 메말라갑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반대로 성격이 풍성한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고
따뜻한 말을 건네기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통장 잔고는 매일 확인하면서 내 마음의 잔고는 얼마나 들여다보시나요? 감사의 잔고, 따뜻한 말의 잔고, 배려의 잔고. 이 계좌가 비어 있다면 이미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라. 미국 작가 로버트 존스 버댓은 유머러스하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일주일 중 걱정하지 않는 날이 딱 이틀 있다. 하나는 어제이고 또 하나는 내일이다. 듣고 나면 피식 웃음이 나지만 사실 이 안에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건 대부분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불안입니다. 그때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건강은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가서 고칠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어제와 내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일 뿐인데 그 그림자에 사로잡혀 오늘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성격이 단단한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붙잡습니다. 가족과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대화에 집중합니다. 일을 할 때는 잡생각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몰입합니다. 그러면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불안도 자연스럽게 잦아듭니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늘을 대하는 성격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불평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감사와 몰입으로 채우느냐. 그 차이가 쌓여 내일의 운명을 만듭니다. 나이팅게일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일깨웁니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것보다 더 쉽고 성공하는 것이 실패할까봐 걱정하는 것보다 더 쉽다. 실패를 걱정하며 움츠러드는 삶이야말로 가장 힘든 삶입니다. 차라리 도전하고 넘어지는 것이 더 쉽습니다. 도전 속에는 배움이 있고 배움 속에는 성장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1. 성격이 운명을 만든다. 2. 성격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형성된 것이므로 바꿀 수 있다. 3. 성격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내가 바꾸고 싶은 성격 한 가지는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성격 한 가지를 남겨주세요. 이곳이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